광화문 광장의 오후는 가을 햇살처럼 부드럽고 활기찼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꿈꾸는 김민지는 낡았지만 손에 익은 카메라를 들고 완벽한 순간을 찾아 분주히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포트폴리오를 채울 살아 숨쉬는 서울의 한 조각을 담는 것이었다. 마침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그녀의 렌즈에 들어왔다. 바로 저거야. 민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결정적인 한 컷을 위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임시로 설치된 낮은 통제선을 살짝 넘었다. 셔터를 누르려는 찰나 그림자 하나가 그녀를 덮쳤다. 거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매섭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민지가 깜짝 놀라 돌아보자 는듬한 경복궁 수문장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준 하사. 그의 명찰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민지가 담으려 했던 아이의 웃음과는 정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 죄송합니다. 사진 한 장만 찍으려고. 민지가 황급히 사과하며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강 하사는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시선은 민지의 카메라를 지나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팔찌에 잠시 머물렀다.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그런 싸구려 팔찌나 차고 다니니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 강 하사가 비꼬듯 말했다. 규정 위반 촬영물은 확인해야겠습니다. 메모리 카드 이리 내놓으시죠.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팔찌에 대한 모욕과 강압적인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제복을 입은 그의 위압감에 눌려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건넬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는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며칠간 찍은 소중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던 중년의 남자 박철수 씨가 이 광경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은퇴한 역사교사인 그는 민지의 경솔함과 수문장의 단호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다. 요즘 젊은 것들이란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민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민지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강하사의 싸늘한 눈빛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민지는 도저히 그 메모리 카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사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 하사의 근무지를 알아내 그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경복궁 주변을 서성이며 그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녀는 강 하사가 근무 교대 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향하는 곳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느 날 오후 민지는 조심스럽게 강 하사의 뒤를 따랐다. 그는 경복궁 흥례문 근처에서 길을 잃은 듯 두리번거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하는 척했다. 하지만 민지의 렌즈 너머로 본 광경은 달랐다. 강 하사는 관광객의 지갑에서 교묘하게 지폐 몇 장을 슬쩍하는 것처럼 보였다. 영어가 서툰 관광객은 고맙다는 말만 연신 되풀이할 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민지는 충격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황급히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지만 동물적인 감각인지 강 하사가 예리하게 그녀 쪽을 돌아보는 바람에 황급히 몸을 숨겨야 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민지의 목표는 단순한 메모리 카드 회수에서 강 하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과거 부당한 권력에 의해 상처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며칠 동안 민지는 그림자처럼 강 하사를 미행했다. 그의 수상한 행동들은 하나둘씩 그녀의 카메라에 기록되었다. 근무 외 시간에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은밀히 접선하는 모습,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물건들을 그에게 건네고 두툼한 봉투를 받는 장면까지. 민지는 사진작가를 꿈꾸는 자신의 모든 기술, 잠행, 관찰력, 순간 포착 능력을 총동원했다. 때로는 들킬 뻔한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기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숲에서였다. 민지는 여느 때처럼 나무 뒤에 숨어 강 하사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군.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박철수 씨였다. 그는 며칠 전 광화문에서 민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그 노신사였다. 공원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민지가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강하사가 주변을 살피며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을 연달아 보게 된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멸이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놀랐지만 쉽사리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강하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민지는 강하사가 정기적으로 물건을 숨겨두는 장소를 알아냈다. 서울숲 한쪽에 있는 낡고 인적이 드문 관리 창고였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늦은 오후 창고 근처에 잠복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강하사가 나타났다. 그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민지는 숨을 죽이고 셔터를 눌렀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일까 인기척에 놀란 길고양이가 그녀의 발밑을 스쳐 지나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거기 누구냐? 강하사가 즉시 창고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다. 끈질긴 생쥐 같으니라고. 드디어 잡았군. 그는 민지를 발견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민지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강하사는 인정사정 없이 민지를 공원의 더 외진 곳으로 끌고 갔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곳이었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이 사진들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그가 민지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며 비웃었다. 민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쳤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는 듯했다.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강하사는 거칠게 민지를 밀치고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리려는 순간이었다. 거기 무슨 짓인가? 당장 그만두지 못해.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지팡이가 바닥을 힘껏 내리치는 소리가 울렸다. 박철수 씨였다.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그는 이미 어딘가에 신고를 한 듯했다. 강하사가 당황하여 돌아보는 사이 민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호크에게 달려들었다.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지는 사진작가의 섬세한 손이 아닌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강하사의 제복상의 안주머니가 뜯어지며 작은 비닐봉투 여러 개와 낡은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도 민지는 본능적으로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비닐봉투 안에는 자신의 낡은 은팔찌와 비슷해 보이는 작은 보석류, 시계 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수첩에는 날짜와 물품명, 금액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재빨리 수첩과 봉투 몇 개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거기 못 서. 강하사가 뒤쫓으려 했지만 박철수 씨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 끝났어. 박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멀리서 공원 순찰대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하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민지의 뒷모습을 노려봤지만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에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췄다. 민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그녀의 손에는 강하사의 범죄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근처 종로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민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물들을 제출하며 지난 며칠간 겪던 모든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진술했다. 며칠 후 지역신문 한 구석에 경복궁 수문장, 비리 혐의로 직위 해제 및 수사 중이라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강태준 하사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민지는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추가적인 비리 혐의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서에서 민지는 자신의 메모리 카드와 낡은 은팔찌를 돌려받았다. 팔찌는 여전히 그녀의 손목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경찰서 문을 나서자 박철수 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지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었네.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 민지 양.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보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칭찬에 민지는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간이 흘러 가을의 끝자락에 민지는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자신의 첫 개인 사진전을 열게 되었다. 전시회의 주제는 서울의 두 얼굴이었다. 갤러리 한쪽 벽에는 광화문 광장의 평화로운 풍경,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어둠 속에 홀로 선 수문장의 뒷모습을 담은 실루엣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강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사진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진 옆에는 모든 것에는 보이는 것 너머의 이야기가